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후지필름의 라지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인 GFX 100S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GFX 100S가 어떤 카메라인지 알아보고요. 언박싱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센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라지 포맷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5mm 포맷, APS-C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장 작은 그 네모 박스가 APS-C고요. 중간에 있는 박스가 35mm 이제 포맷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영역이 이 GFX 100S에 탑재된 이 라지 포맷 이미지 센서의 이제 크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 사이즈는요, 44.8mm 곱하기 32.9mm입니다. 후지필름에서 이 센서를 라지 포맷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35mm 포맷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35mm 포맷보다 더 큰 우리는 센서이다, 더 큰 포맷이다 라는 의미에서 라지 포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효화 소수는 1억 200만 화소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후지필름 G마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파일 포맷은 이제 RAW 촬영할 때 16비트 로우를 지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면 14비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16비트 RAW 촬영을 지원하는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거고요. 이미지 픽셀은 여러 가지 비율을 지원을 하는데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4대3 비율이 이때 가장 크거든요. 11648 곱하기 8736.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굉장히 큰 이미지 크기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도 좀 좋아야 이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O 감도는 기본 감도 100에서 12800까지 지원하고요. 확장 감도로 ISO 50 또는 ISO 25600, 11200, 102,400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이 GFX 100S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측 손떨림 보정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인데요. 6.0 스타 보정을 지원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60분에서 4000초까지 지원합니다. 전자식 셔터일 때는 16,000분의 1초까지도 지원을 해요. 기계식 셔터일 때 4000분의 1초, 전자식 셔터일 때 16,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릴리즈가 없어도 그냥 카메라에서 설정만으로 최대 60분까지 장노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후지필름 카메라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연속 촬영은 SH 5연사, CH 5연사, CL 2연사, 그리고 전자 셔터 사용할 때는 2.9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플래시 동조 속도는 125분의 1초입니다. 이 GFX 100S는 연속 촬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연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5연사가 여러분 느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1억 200만 화소의 라지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5연사를 지원한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냥 연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AF를 하면서도 이 연사를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화면 전 영역에서 스마트 하이브리드 AF를 지원합니다. 위상차 AF랑 콘트라스트 AF가 하이브리드로 동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얼굴 눈 인식 기능도 동작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 촬영할 때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저조도 AF는 이번에 새로 선보인 GF 80mm f1.7 단렌즈를 사용했을 때 위상차 멈추 시 마이너스 5.5 EV, 콘트라스트 AF일 때 마이너스 2.5 EV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GFX 100S가 기존의 GFX 100이라는 카메라랑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작아진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컴팩트한 외형만큼 핸드헬드 촬영이 훨씬 편해졌고요. 핸드헬드 촬영을 하면서 1억 200만 화소라는 초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라지 폼의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경쟁 기종이 없어요. 뭐 후지필름에서 GFX 50R, 50S가 있었지만 얘는 이제 5천만 화소잖아요. 그리고 더 큰 화소의 어떤 중형 카메라들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거의 핸드헬드 촬영이 안 되거든요.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한데 화소가 높고 그리고 AF가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택하라고 하면 꼽아보라고 하면은 사실 대안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GFX 100S가
사실 엄청난 매력을 가진 카메라라는 거를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너비 150mm 그리고 높이 104.2mm, 두께는 87.2mm인데 뭐 최소 두께는 44mm입니다. 이게 그립 분야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돼서 앞뒤로 튀어나와서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 사실 그립 부분이랑 뭐 LCD 이쪽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잡아보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랑 메모리를 포함한 무게는 약 900g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카메라라는 거예요.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약간 큰 DSLR 카메라 쓰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지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 GFX 100S입니다. 작아진 만큼 인터페이스가 불편해졌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 GFX 100S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조작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언박싱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식 뷰파인더랑 LCD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전자식 뷰파인더는 이제 일체형이고요. 약 369만 화소입니다. 0.5인치 OLED 컬러 뷰파인더가 탑재되었고요. CIU 약 100%, 배율은 약 7.7%입니다. 아이 센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LCD는요, 4대3 비율의 3.2인치 3방향 틸트 컬러 LCD입니다. 틸트 LCD인데 세로 촬영일 때 이게 3방향이 이제 틸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로 촬영일 때도 틸트가 되기 때문에 세로 촬영 시 되게 편리하고요. 약 236만 화소이고 터치 스크린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FX 100S의 언박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박스가 너무 예뻐요. 언제나 가장 설레이는 순간 같습니다. GFX 100S의 이제 기본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GFX 100S 이렇게 스트랩이 제공이 되고요. USB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USB 충전 케이블이랑 USB 충전기가 제공이 됩니다. 별도의 외장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타입 충전이 지원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MPW235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GFX 100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터리 커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고요. 자, 어때요? 크기 굉장히 작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느낌이 좀 안 오니까 렌즈를 한번 껴볼 건데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센서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센서 사이즈. 이게 35mm 포맷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실 텐데 여러분 지금 GFX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마운트가 굉장히 큰데 거의 마운트에 꽉 차게 센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50mm를 먼저 마운트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50mm를 마운트한 GFX 100S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카메라가 꺼 있잖아요. 꺼 있어도 이렇게 상단에 LCD가 나옵니다. 네. 자, 보시면 일단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GFX 100S는요, 그냥 좀 큰 SLR 카메라 쓰는 정도의 체감된 크기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무게는 또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그냥 진짜 가볍게 다니면서 툭툭 찍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다이얼이 앞에 하나 있고요. 전면에 있고 후면에 있습니다. 이 투다이얼 기반의 카메라이고요. 이제 상단에 이제 LCD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같은 경우가 이제 GFX 50 같은 경우는 탈착식이었는데 100S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 뷰파인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는 아까 틸트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틸트 LCD예요. 이렇게 틸트 LCD여서 이렇게 틸트가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세로 촬영할 때에는 이 옆에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세로 촬영일 때도 이렇게 보고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축이 중요해요. 이 축. 가로 촬영일 때도 이렇게 렌즈와 LCD의 축이 동일하고요. 세로 촬영할 때에도 이 렌즈와 이 LCD의 축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스워블 LCD보다 훨씬 더 사진 촬영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뷰파인더 같은 경우는 여기 시도 조절 다이얼이 있고요. 아래면에는 이제 접안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초점 모드 레버 같은 경우는 이 여기 상단에 있는데 SCM이 있고요. 뷰파인더 모드 옆에 버튼도 있어요. AF 온 버튼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전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도 돌아도 가지만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눌러서도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어요. 이 삭제 버튼은 여기 좌측에 있고 연사 버튼도 옆에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이 PSAM 네 가지 말고도 커스텀이 1부터 6까지 있어요. 1부터 6.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사용자가 많이 쓰는 세팅을 그냥 저장해 놓고 모드 다이얼 돌려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 후지필름의 다이얼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들어가 있고 한 번 누르면 나오고 한 번 누르면 들어가 있고 한 번 누르면 나오고 들어가 있을 때는 락이 걸린 상태로 안 돌아가고요. 이게 나와 있을 때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계속 쓸 때는 이거를 빼놓고 변하는 게 싫다 그럴 때 이걸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이냐 사진 촬영이냐 이렇게 레버를 적용을 하시면 영상 모드와 사진 모드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제 전면에도 보시면 여기 이제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렌즈 분리 버튼은 이 앞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펑션 버튼이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리모트 버튼, 이 리모트 단자가 옆에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슬롯이에요. 듀얼 슬롯을 탑재하고 있어서 1번과 2번 이렇게 SD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요, 위에 이제 3.5mm 마이크 단자, 아래는 헤드폰 단자, 또 이제 USB-C 타입의 이제 충전 또는 뭐 이제 컴퓨터로 이미지 전송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HDMI 단자 지원되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싱크 단자도 지원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조명 같은 거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하슈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플래시 동조 속도는 125분의 1초입니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이게 작은데 앞에 돌출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손이 되게 큰 남자거든요. 제가 키가 186이고요. 덩치가 커요. 근데 그 덩치가 큰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그립감을 제공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점 멀티 셀렉터가 있고 이게 기존 거보다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작감이 확실하게 좀 더 내가 조작하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EL 버튼, AF1 버튼, 메뉴 버튼, DISP, 재생 버튼. 여기서 보시면 이게 또 동일한 사이즈의 원형이면은 이게 안 보고 촬영할 때 감이 안 오거든요. 보시면 메뉴가 좀 더 큰 버튼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조작을 할 때에도 이 원형의 사이즈를 통해서 아 이게 메뉴 버튼이구나, 이게 그 위에가 AL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변화인데 조금 유저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인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켜서 보시면 이 상부 LCD가 이렇게 켜졌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제 바꾸면 여기가 이렇게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상단 정보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인데 이건 조리개구나. 네. 자,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M 모드로 바꾸면 자, 이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ISO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제 ISO 같은 경우도 기능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O로 오토가 아닌 이렇게 제가 지금 수동으로 놓으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지금 제 여기 앞에는 이 노출 보정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만약에 M모드 조리개도 내가 수동으로 하고 이거 뒷면으로 셔터 스피드 하고 앞에 다이얼로 이제 ISO 하면은 훨씬 빠르게 이제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모르겠다. 카메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뭐 P모드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값을 잡을 거고요. 이런 식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보시면 뭐 이렇게 뭐 화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로우도 보실 수 있고 RAW 레코딩 같은 경우는 압축, 비압축, 압축, 비압축, 우선실 뭐 비압축 16비트로 할래, 14비트로 할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도 16비트, 14비트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축일 때도 당연히 14비트, 16비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손실 압축을 아마 많이 쓰겠죠. 필름 시뮬레이션 있고요.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컬러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언박싱이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버튼 같은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버튼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할당할 수 있는데 이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메뉴도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여기다가 노출 보정 넣을래, 뭐 이미지 크기 넣을래, 뭐 여기다 뭐 필름 시뮬레이션 넣을래. 만약에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을 넣어 놓으면은 이 앞에 걸 눌렀을 때 필름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네. 여기 노출 보정. 제가 노출 보정에 필름 시뮬레이션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화면상에서 보세요. 여기서 필름 시뮬레이션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필름 시뮬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GFX 100S의 이제 외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실제로 뭐 기능이나 뭐 컬러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이제 베타 기종이기 때문에 컬러나 실제 이미지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라지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거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나요? GFX 100S였습니다.